네,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는 지문은 이전 시간에 한 것 비해서는 길이가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자,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지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는 철학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철학의 과제가 뭐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과제, 요약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명료화를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러면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그림 이론을 주장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이론을 갖다가 여기서 언어가 세계 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미리 정리를 해두었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는 전부 다 언어가 세계 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 이것에 관해서 부연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제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더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이와 동일하게 보았다는 거죠.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명제하고 사태도 서로 대응해야 되겠죠.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 구조는 동일하며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언어가 세계 한 그림이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요지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요약을 해본다면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더라. 명제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명제하고 사태는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 그런데 이 사태로는 놈은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 가능성이다. 따라서 명제 역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일 뿐이다. 그래서 밑에 일어나는 거 보면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명제는 참이 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명제는 거시 된다. 어떤 명제가? 자, 여기서는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고 특히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보면 두 개를 얘기하고 있죠. 명제와 사태의 관계, 명제하고 사태는 서로 대응하더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명제의 조건은 뭐냐?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경험서에 대해서 언급한 명제만이 의미 있는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 의미 없다. 너네가 한 말은 의미 없다 하는 것은 비판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이다. 영혼, 형이상학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 없는 말이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경험 가중하지 않은 그런 의미 없는 명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핵심 요지는 기존 철학자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약을 해본다면 기존의 철학자들이 한 말, 형이상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므로 침묵해라, 입 닥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